안녕하세요. 오송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3강 함축적 의미 파악 첫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1, 2강이 다소 쉬운 난이도의 유형이었다면 오늘 공부하게 될 3강은 최근에 등장하게 된 신유형 문항이고요. 점점 갈수록 난이도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다음에 다음 시간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총 4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 유형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공부하시면서 좀 지문 하나하나를 우리 그 연계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좀 분석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이 미리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학습 자료를, 학습지를 한번 보시면 기존 단원에 비해서 좀 더 내용 이해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들도 제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스트럭처라고 해서 좀 눈에 띄는 어떤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 문장을 좀 다루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학습지와 함께 공부하시면 수업 시간에 한 번씩은 다 다루는 내용을 학습지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학습지를 같이 놓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강부터 다뤄지는 이제 글의 지문은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해보는 그런 섹션이 또 학습지에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등교 계약을 했을 때 평가의 영역으로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학습지 작성 빠뜨리지 마시고 성실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함축적 의미 파악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수능 특강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9쪽을 보시면 되고요. 거기 보시면 solving strategies라고 해서 뭐 스텝별로 이제 단계를 그 문제 접근하는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뭐 유형 자체는 밑줄 친 의미 그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고르는 거지만 결국에는 주제가 있는 글에서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글의 주제를 파악했을 때는 훨씬 더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이 제시되는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지문의 경우에는 글의 서두 부분에 주제에 관련된 또는 글쓴이의 생각과 관련된 핵심 문장을 다 제시를 하고요. 그 뒤에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파악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이해해 주는 것이 이 유형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밑줄 친 부분의 함축적인 의미를 추론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직접 한번 엑서사이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1번은요. 밑줄 친 The Stuff of Legend가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뭐 그냥 Stuff of Legend 단어의 뜻을 지금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전설을 이루는 물질, 뭐 전설을 이루는 것, 뭐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지금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대로 글의 첫 부분에 드러난 글쓴이의 어떤 중심 생각이나 주제를 먼저 파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입니다. You are 죄송합니다. You are much more than just a list of your accomplishment. 자, 당신이라는 사람은 much more than이면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인 사람입니다. 자, 근데 무엇 이상인 사람이냐면 당신이 이루어낸 accomplishment 하면은 뭐 성과라던가 업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당신이 이룩한 어떤 성과나 업적의 목록 그 이상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보고서 이거 이런 얘기 하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선생님은 그 다음 문장에서 이 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감을 좀 잡았던 것 같은데요. It's not only what you do, but how you do it that counts in the real scorebook of your life. 자, 여기서는 우리가 좀 글을 매끄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조 하나를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시 보이고 대시 보이는데 대부분 뭐 가주어진 주어 형태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때 강조 구문을 사용했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단순히 not only what you do, 여러분이 하는 것 또는 여러분이 하는 어떤 무언가뿐만 아니라 how you do it이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했느냐입니다인데 도대체 뭐가? 강조 구문이니까 대절 뒤에를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that counts in the real scorebook of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어떤 점수책에 있어서 카운트한 것은 여기서 카운트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겠죠. 자, 의역을 해본다면 당신의 삶에 있어서 삶의 전반적인 어떤 스코어를 보여주는 그런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했느냐이다. 물론 나돈니버돌소 구조가 대등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대등한 것들을 연결해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하는 구조에서는 글쓴이에 조금 더 포인트는 B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은 아마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밑줄 친 How you do it에 조금 더 그 글의 포인트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결국에는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이 how you do it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우리가 글 전체 내용 정리할 때도 한번 볼 겁니다. 자, making the spectacular diving catch says more about you than the out that is recorded in the scorebook. 자, making the spectacular diving catches까지를 우리가 주어로 본다면 뭐 공놀이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정말 spectacular한 엄청난 어떤 다이빙 캐치니까 공을 잡았다. 엄청나게 정말 그 캐치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says more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자, 근데 무엇 이상을 말해주냐면 단순히 그 스코어북에 기록되는, 그죠? 스코어북에 기록되는 out, 이거보다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뭐 캐치볼이나 야구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요. 굉장히 멋지게 여러분이 상대방의 공을 다이빙 캐치를 했어요. 그거는 물론 점수판에는 쉽게 얘기해서 점수판에는 얘가 얼만큼의 아웃을 당했느냐 또는 얼만큼의 공을 받아쳤느냐 이런 것들만 기록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공을 정말 잘 잡았다. 정말 스펙테큘러한 다이빙 캐치를 했다는 게 우리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당신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러면 이 내가 정말 스펙테큘러한 다이빙 캐치를 했다는 게 나에 대해서 뭘 말해주느냐? It says you have to game. 그것은 당신이 정말 게임을 가졌다는 걸 말하고 이게 아니라 have game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그 스포츠 상황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력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따로 정리해놔야겠죠. 자, 수준 높은 경기력을 갖다. 자, 그래서 이 스펙테큐러한 다이빙 캐치를 했다라는 것은 물론 점수판에 기록되는 아웃의 숫자 이거가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다지만 그것 이상의 무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 그만큼 수준 높은 경기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 have game이라는 표현을 모를 걸 대비해서 한 문장을 더 보여주고 있죠. It says you give 110%. 이것은 당신이 110%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100%를 넘어서서 110%짜리입니다라는 걸 말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what you do는 아니잖아요. 내가 making the spectacular diving catch 했다라는 것이 내가 뭘 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라는 건 당신이 그 경기에서 how you do it,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었느냐, 어떻게 그 경기에 임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건 아까 첫 문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how you do it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every performance in your life becomes a choice you have to make.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 야구 경기를 하나의 예시로 들었지만 당신의 삶에서 모든 performance, 어떤 수행은, 그죠? 모든 수행은 becomes a choice, 일종의 당신이 해야만 하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묻는 거죠. 이렇게 의문형으로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Will you do just enough to get by?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할 거예요? 그냥 뭐 그럭저럭 할 만큼만 충분히 할 거예요? 자, 여기서 get by라고 하는 거는요. 그럭저럭 해내다 또는 그럭저럭 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망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will you do? 할 건가요? 근데 그럭저럭 한다라는 거는 야구에서 어떤 상황인지 뒤에 부연 설명 letting 이하 분사가 붙어 있죠. Letting the ball drop in front of you for a base hit. 그냥 for a base hit 요걸 위해서 자 base hit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야구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겠죠. 얘는 이제 안타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 안타 정도만을 위해서 letting the ball drop in front of you. 그냥 당신 앞에 공이 떨어지게 그냥 놔두는 그냥 경기에서 그럭저럭 해낼 만큼만 그 정도만 하실 건가요? 근데 왠지 그 정도만 하실 건가요는 how you do it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이제 문장인 것 같죠? 자, or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will you push yourself to perform like an all-star? 뒤에 건 선생님 안 읽어볼게요. 아니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뭔가 내가 올스타, 정말 레전더리한 전설적인 어떤 선수처럼 수행을 하고 경기를 하게끔 스스로를 만드실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은 뭘까요? 5월 앞뒤를 봤을 때 아마 이 두 번째 will you push yourself 이하의 그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필자가 원하는 대답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원해요라는 것을.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막 뿌려놓고 좀 산만하니까 이걸 정리해주는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 정리해주는 문장 볼게요. 자, your special effort will be recorded in the minds and memories of others. 우리는 내가 솔직히 뭐 이거 누가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꼭 how you do it에 신경을 써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그러한 특별한 능력은 아마 기록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기억 속에. 그러니까 how you do it에 집중한 삶을 살게 되면 누군가는 다 기억해 줍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 more importantly. 여기서는 뭐 시간이 없다면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you will have the peace of mind and self-respect that come from knowing that you gave your very best. 그리고 또 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가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self-respect니까 뭔가 자기 존중, 뭐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자존감, 이런 걸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 그 자존감은 어디서 오느냐면 that 이하를 아는 것에서 오는 거겠죠. 뭘 알아? 당신이 스스로 최선을 정말 다했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유발되는 자존감과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Even if you don't end up making the catch. 비록 내가 그 공을 설령 making the catch니까 공을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나 평화의 마음 이런 거를 갖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that's the stuff of legend. 그게 바로 전설을 만드는 것 또는 전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뭐예요? 전설을 이룬다는 건 내가 뭘 했느냐? What you do?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게 아니라 진정한 전설을 이루는 거는 얘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임했느냐? How you do it? 그 게임을 야구로 친다면 그 경기를 어떻게 했느냐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how you do it과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갖는 보기는 몇 번일 수밖에 없을까요? 정답은 4번에 the great effort that will be remembered.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노력. 정답은 4번이겠죠. 자, 어떻게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래서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느냐면요. 맨 첫 번째 첫 문장에서 일단 글쓴이의 생각, 우리가 흔히 주제라고 얘기하죠. 이 주제가 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주제가 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한다면 how you do it 이 부분을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종소리가 들렸죠? How you do it 요걸 중심으로 해서요.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떤 사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문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구를 하는 상황에서 이 사례 어디서부터가 사례냐면 making the spectacular diving catch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 한번 자기 주장을 재진술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과정에 how에 충실한 삶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결과 어떻게 될 거냐. 당신만의 특별한 노력이 시작이 되는 your special effort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이런 좋은 결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를 뭐 more importantly 여기까지 해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이 글을 어떻게 접근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었잖아요. 정말로 우리 아까 예측대로 앞에 부분에 주제가 이어지고 뒷부분에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사례 그리고 나서 결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의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how you do it이 조금 우리가 글을 좀 넓게 보자면 이 how you do it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전설을 이루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 how you do it은 당연히 보기에 들어가 있는 the great effort 뭐 블라블라 remembered까지도 how you do 그 전설을 이루는 것이겠지만 얘를 또 비슷한 의미로 글 속에서 다른 표현으로 한번 찾아서 풀어 써본다면 결국에는 how you do it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stuff of legend가 될 수가 있겠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아마 학습지에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4가지 그 퀘스천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부분에는 이때 강조 구문이 들어갔던 우리 아까 문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밑에 이제 글의 내용 구조도를 정리를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글의 구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 글 쓰기 전에 개요 작성하잖아요. 그런 이제 개요를 간단하게 키워드나 키프레이즈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문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만약에 문제를 변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유형이 변형이 될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하겠죠. 하지만 이미 설명에 그 힌트는 있었습니다. 이 글은 아까 우리가 요 밑줄 친 문장의 함축적 의미를 추측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부분에 드러난 중심 생각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얘기인 즉슨 주제가 있고 아니면 어떤 중심 생각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입파악 유형, 뭐 주제, 요지, 제목 추론 이 정도의 문항으로의 변형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학습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글은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 주제다라고 한다면 그 주제를 간략하게 5개의 보기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의 오답과 1개의 정답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당연히 영어로 만드셔야 합니다. 주제는 영어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좀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은 밑줄 친 win this battle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 자, 이 싸움에서 또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다, 이기다. 자, 그럼 도대체 그 전투가 무엇인지 맥락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 역시 이 글도 앞부분에 집중을 해서요. 어떤 이제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rrational acts don't just sabotage us. 자, 여기서 이제 필소이가 아닌 sabotage 같은 경우는 밑에 뜻이 있습니다. Irrational act니까요. 비합리적인 행동이나 행위는요. 우리를 방해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여기서부터 이제 감이 와야 돼요. 아, 왠지 이 글은 핵심 소재가 비합리적인 행위, irrational act겠다. 근데 비합리적인 행위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뭔가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려나 보다. 이 정도의 예측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can also make us heroes, lovers, and generous helpers. 자, 여기서의 they는 당연히 앞에서 언급된 irrational act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이 비합리적인 행위는요, 우리를 또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어떤 존재로 만들어주느냐면요, 이런 존재로 만든대요. 다 좋은 내용들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비합리적인 행위가 어떻게 나를 영웅으로 만들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까? 자,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the qualities we admire most in others까지를 주어로 끊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타인에게서 in others니까요.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는 qualities, 그 사람의 자질은 are 뭐뭐입니다. 자, 뭐예요? Their emotional ones. 그들의, 즉 타인의 감정적인 자질입니다. 여기서 ones가 지칭하는 것은 앞에 있는 qualities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와 정말 저 사람 멋지다 라고 존경하고 뭔가 경탄하는 그런 자질들은요, not their intellectual ones니까 그들의 어떤 지능에 또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떤 지적인 자질이 아니라 감정적인 또는 감성적인 자질입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 irrational act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 글에서는 어떤 사람의 emotional qualities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intellectual한 거, 지적인 거를 뭐 비합리적이라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사어를 이렇게 키워드로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빈칸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그 연습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그 학습지 구조 정리에도 넣어놓은 건데요. Rarely does intellect alone inspire romantic acts or heroic deeds. 자, 여기서 부정어 rarely가 맨 앞으로 튀어나온 상황이라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does 앞으로 뺐고요. 조동사로서 inspire 원형 여기 들어가 있고 주어는 intellect alone이 되겠죠. 자, 사실 보면요. 이 지적인 것 하나만으로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어떤 것에 영감을 불러일으켜요? 굉장히 낭만적인 행위나 영웅적인 행동에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이모셔널한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금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요. irrational한 act가 중요하다는 거.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영웅적인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낭만적인 행동을 할 때 영감을 주는 거는 인텔렉트, 지성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이 사람의 그 생각은 다 드러났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은 irrational act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뒷부분은 보통 어떻다라고 했어요? 사례를 제시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례는 어떤 비합리적인 행위가 굉장히 우리에게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에 뒷받침을 하는 사례일 겁니다. 자, the television miniseries Lonesome Dove.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볼까요? 이 TV 시리즈였던 Lonesome Dove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was a big hit 했대요. 그죠? 되게 큰 히트를 쳤어요. 자, two rocked Texas Rangers까지를 끊으면 뭐 rocked, 여기서 몰라도 사실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요. 형용사고요. 굉장히 다부지게 생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장한 거죠. 이 건장한 텍사스 레인저들은요, shared a life니까 삶을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삶을 공유했다는 건 삶을 같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삶을 함께 살아왔냐면요. 관계절 정리해 볼까요? That eventually led them from Texas to Montana까지 끊을게요. 그들을 텍사스에서 몬타나로 결국에는 이끌었던, 그러니까 같이 이제 거주지로 옮겼나 보죠. 자, 텍사스에서 몬타나로 그들을 레드했던, 이끌었던 이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러면 이 몬타나로 가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컴마 웨어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 이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바로 이 two rugged Texas Rangers 이 사람들 두 명은요. They made their fortune. 여기서 make one's fortune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소몰이를 해서요. 캐틀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그 몬타나 지역에서 이 둘은 굉장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피소드의 끝이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one partner died.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죽었고요. The other, 나머지 한 사람이요. promised, 약속을 했습니다. to personally return the body to Texas. 자, 개인적으로 그 바디가 여기서는 몸이 아니라 죽은 자의 시체겠지요. 이 사람의 시체를 텍사스로 보내주겠다라는 개인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대요? An incredible sacrifice. 정말 뭐 믿을 수 없는 굉장한 희생이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요, from a rational point of view, 굉장히 그냥 합리적인, irrational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성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the dead partner, 이미 죽어버린 이 사람의 파트너는요, wouldn't know where he was buried. 당연히 그가 앞으로 어디에 내가 묻히게 됐는지, 이미 죽었는데 내가 어디 묻히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왜? He was already dead. 이미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파트너였던 사람이 세상의 몬타나에서 텍사스까지 그 시신을 내가 가지고 가서 내가 반드시 너를 텍사스에 묻어주리라. 굉장히 비합리적인 irrational act가 되는 거죠. 그런데 The surviving partner's friends, 당연히 이 상황을 본 제3자, 살아남은 이 파트너의 친구들은 thought,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His promise was foolish.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그 약속은 너무 어리석다. 이 사람 죽었는데 자기가 어디 묻힌지를 알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rational point of view를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즉 살아남은 자의 친구겠죠? 이 사람들은 pressured him, 그에게 압박을 가했어요. 뭐 하라고? To ship the body to Texas by train. 텍사스까지 그 시체를 이송하고 수송을 해주는데 당신이 직접 갈 게 아니라 by train, 그냥 열차나 기차 이용해서 시신을 보내세요. 우리 어떤 물건 보내듯이 그렇게 하세요. 죽은 사람이 뭘 압니까? 이건 바로 rational point of view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랬을 때 이 살아남은 파트너의 결론은 어땠을까요? 예측해 보건대 그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갔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요. No rational argument would ever win this battle. 우리가 맞춰야 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떠한 합리적인 argument, 주장도 이 전투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rational argument나 뭐 rational point of view나 전부 다 이 글에서 강조하는 irrational act의 의미적 반이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못 이긴대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살아남은 그 파트너에게 야, 그냥 트레인으로 보내 라고 하는 주장과 아니야, 난 내가 가서 텍사스에 얘 시신을 묻어줄 거야 라는 그 싸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마음을 돌리게 하고 생각을, 결심을 바꾸게 하는 그런 것을 아마 이 배틀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4번에 change the surviving partner's mind. 결국에 살아남은 이 파트너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던 이 배틀에서 합리적인 논쟁이 승리할 수는 없었던 거죠. 비합리적인 행위가 이미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사실 답 찾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 때문에 하겠습니다. If it had,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the movie would have lost its charm. 아마 그 영화나 또는 그 시리즈의 매력이 반감했겠죠. 매력이 상실됐겠죠.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뭐 if가 있어야지만 가정법으로 쓰이는 건 아니다 라고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 if it had, 이 if절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건데요. 굳이 생략을 했다라는 거는 반복됐기 때문에 생략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럼 뭐가 생략됐느냐면 의미적으로 추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정말 친구들이 그 싸움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이 실갱이 싸움에서 이겼더라면 영화 재미없었을 거예요. 이걸 거 같잖아요, 의미상. 따라서 결국에는 win this battle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를 형식을 좀 반복되는 부분은 한 번만 쓰고 뒤에 걸 지운 거구나. 다만 시제를 갖춘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그냥 win this battle을 쓰는 게 아니라 won this battle 이런 식으로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별로 뭐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아마 학습지에도 그 부분을 넣어놨었기 때문에 정리해 본다면 마지막에 and 뒤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법의 과거 완료 시제를 표현한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는 형식은 had pp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어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를 가정할 때 요런 내용을 가정할 때 쓰는 그 어떤 그 문법적인 시제라고 보시면 가정법 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식은 if 주어 그다음에 동사는 had pp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고 주절의 시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주어를 쓰고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는데 그 뒤에가 이제 have 플러스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조동사 뒤에는 우리가 원형의 형태를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요 주절의 형태, would have lost의 형태를 보고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반대 내용을 가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지의 2번 스트럭처 정리하실 때는요. 지금 의미적으로 if it had 뒤에 문맥상 생략되어 있는 표현을 시제까지 신경 쓰셔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 구조에 있는 가정법 시제가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였다라는 거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 그 함축적 의미 추론하기까지 봤는데요. 특히 2번 글 같은 경우는요. 1번보다 좀 더 확실하게 좀 일관성 있는 에피소드가 나와 있었죠. 그 주제 다음에요. 그래서 이 글은 정말 전형적인 이 수능에서 많이 다뤄지는 글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걸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글은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새 종이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일단 첫 번째 부분에 첫 번째 문장에서 이 irrational act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한 요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거 글의 초반부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초반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 나오기 전에 바로 여기까지를 우리가 글의 서두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서두에 irrational act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먼저 다루고 있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글의 본문을 중간 부분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이 TV 시리즈 내용 나온 거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재진술하는 이제 그런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TV 시리즈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굳이 나눈다면 요 마지막 한 문장 요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의견을 다시 한번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키워드가 살아있는 글이고요. 그리고 주장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형했을 때 주제라던가 뭐 제목이라던가 충분히 1번처럼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키워드가 명확하게 있는 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간접 연계한다면 요약문 완성 유형으로도 충분히 변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하실 때는요. 이 글의 키워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학습지에 내용 구조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특히 3강부터는 단순히 해석에서 끝내지 마시고 글의 내용 전체를 나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그 구조를 정리해보는 작업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3, 4번 문항 해설에서 뵙겠습니다.